안녕하세요.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정독하다가 용기를 내서 글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섬에 살던 제가 대학교 때문에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골 소녀 서울 상경기가 시작이 되었어요. 처음 보는 낯선 풍경 속에 설렘만 가득했던 어느 날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따뜻한 남편이 다가와 서울 생활에 큰 위로와 힘을 주었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남편과 대학교를 마저 졸업하지도 못한 채 혼전 임신으로 남편과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서 혼인신고만 하고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시어머님은 제가 남편의 앞길을 망칠 거라며 늘 퍼부으셨고, 어린 저로서는 참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일말의 희망을 기대하며 남편과의 행복을 꿈꿨지만, 그때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남편은 듬직한 모습을 뒤로한 채 정말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나 엄마네서 밥 먹고 올게. 어차피 고기 반찬도 없고 너랑 별아랑 둘이서 알아서 먹어라. 집에서 허구한 날 뭐하냐? 남편 밥상에 숟가락질 갈 수 있게끔 반찬들을 세팅해야지. 맨날 김치볶음 미역국. 넌 지겹지도 않냐? 이놈의 집구석. 엄마 말이 딱 맞아. 그때 애를 지웠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진짜 후회 막심이야. 주는 대로 먹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군 불만 없는 줄 알아? 섬에 계신 우리 엄마는 결혼식 언제 하냐고 늘 물어보시는데 애 낳고 한번 내려가 보지도 못하고 이게 뭐냐고. 당신만 귀한 아들이 아니라 나도 우리 엄마한텐 귀한 딸이야. 그리고 후회? 당신보다 내가 더 많이 할 거라곤 생각 안 해봤어? 당신이 잘난 게 뭐가 있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해? 솔직히 네가 처신을 잘했어야지. 덜컥 애를 임신해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기대가 컸는 줄 알아? 그럼 끝내. 나도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남자인 줄 몰랐어. 연애할 땐 그렇게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만 이게 뭐야? 오호, 네가 먼저 끝내자고 했다. 애는 네가 키워. 내 앞길 망치지 말고. 내가 미쳤지. 이 좋은 나이에 발목이 잡혀서는. 진짜 너무한다. 별아가 물건이야? 나도 우리 별아 절대 줄 생각 없어. 당신 진짜 실망이다. 그래, 당신이 이런 인간이지. 어린 저희는 허구한 날 싸워댔고, 저도 잘한 것이 없었지만 남편은 항상 저를 원망하듯 얘기를 하였으며, 그런 얘기들을 듣기가 힘들었답니다. 어려서 그랬는지 정말 지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매일같이 사내 못 사내 하던 어느 날, 신혼집인 단칸방에 시어머니가 찾아오게 되었고, 아주 무서운 얼굴을 하며 저에게 선심 쓰듯 시어머님은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에휴, 지방 꼬락서니하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니들이 뭔 힘이 있어서. 너 때문에 우리 경석이 앞날 망친 건 알지? 왜 그게 저 때문인가요? 어머님 아들이나 저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경석이보다 성적은 제가 더 좋았어요. 뭐? 이게 넌 내 딸이었으면 아주 혼쭐 났어. 어디서 뭘 잘했다고 입을 놀려? 깡시골에서 가정교육 못 받은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경석이랑 너 둘 다 안 볼래다가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내 귀한 장손이 이렇게 사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으니 당장 우리 집으로 들어와 살아. 대신 각오해야 할 거야.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어머니 아니거든. 죄송하지만요. 저희는 저희 힘으로 살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 반대하시는 것도 알고 미워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노력해서 제 자신을 가꾸고 그때 찾아뵐게요.
그래야 제 자신도 떳떳할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없는 게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그지 깽깽이 같이 없이 사는 애가 그러면 그거 아집이야. 알겠니? 잔말 말고 들어와. 너랑 네 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경석이 때문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다. 우리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데 사니? 다짜고짜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거절을 하였고,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 남편은 펄쩍 뛰며 저에게 뭐라고 하였어요. 결혼 전 단칸방에서 살아도 행복하겠다고 하는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변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절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남편이었는데, 남편 또한 이런 단칸방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며 울먹이며 토로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먼저 손 내밀었는데 네가 거절했다고? 야, 난 들어갈 거야. 너 혼자 별아랑 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뭐? 지금 우리 둘을 버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야? 너한테 도대체 나는 뭐니? 이러려고 애 낳자고 한 거야? 막말로 네가 애 낳자며. 네가 책임진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까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리고 너희 집 들어가면 어머님이 벼르고 계시는데 나보고 그걸 다 버텨내라는 거야? 하, 진짜 이기적이다. 내가 아는 서경석 맞냐? 내가 엄마 설득한다고. 최대한 너랑 잘 지내도록 할 테니까 그냥 들어가자니까. 솔직히 나 엄마 밥도 그립고 엄마가 여태까지 다 해줬는데 용돈도 끊겨 생활비도 없어. 이렇게는 못 살겠단 말이야. 들어오든지 말든지 넌 마음대로 해. 당신 이제 가장이야. 내가 지금 나가서 왜 일을 못하는데? 아직 애가 100일도 안 됐는데 어떻게 나가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이렇게 무책임해? 경석아,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대학생 아니란 말이야. 엄마 집 들어가면 진짜 열심히 살게. 다시 네가 알던 서경석으로 돌아갈 테니까 믿어줘. 내가 안정이 안 돼서 그러는 거야. 나 주거 공간만 안정되면 공부도 진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딸이랑 너 내가 책임질 거야. 나 몰라서 그래? 나 서경석이야. 시댁으로 들어가면 모든 걸 책임지고 잘하겠다는 남편이었고, 결국 전 져주고 말았어요. 절 인정하지 않는 시어머니였기에 절대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시댁이었지만, 그래도 애 낳고 잘 살아보자. 남편이 저렇게 변한다고 하니 믿어보자 라는 마음 하나로 시댁살이를 선택한 것이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싫어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언제나 제가 눈에 보이는 즉시 시어머니는 절 대놓고 구박하고 멸시하셨어요. 전 학교도 휴학하였지만 남편은 집으로 들어가고 다녔던 학교도 다니면서 룰루랄라 대학 생활을 이어가더라고요. 너무 대비되는 인생의 괴로운 날들이었어요. 처음엔 그래, 남편이라도 좋은 학교를 졸업해서 능력 있는 회사원이 되면 좋겠다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저와 제 딸을 등한시하고 학교 생활을 즐기는 남편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남편과 마찰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술 먹었어? 이제 곧 종강인데 허구한 날 술이야? 당신 내년에 이제 졸업이면 취업 걱정도 해야지. 남들은 자소서다 뭐다 취업 준비하고 다니는데 자기는 후배들이랑 몰려서 술이나 퍼마시고 그러면 되겠어? 나 하루 종일 어머님이 시킨 이불 빨래에 반찬 만들고 애 보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 나는 힘든데 당신은 애 얼굴도 안 보고 아침에 나갔다가 밤 돼서야 들어오고 이러려고 이 집에 들어오자고 했니? 당신 진짜 너무한다. 사람이 양심이 좀 있어야지 어떻게 그래. 아유, 바가지 좀 긁지 마라.
아무리 내가 네 남편이어도 난 구속받는 건 딱 질색이야. 그리고 남자가 술을 좀 마시고 다닐 수도 있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대냐? 그깟 취직 아무나 하는 건데 뭐가 그리 걱정된다고. 아유,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네. 야, 너 우리 아들한테 지금 땡땡대는 거니? 이게 어디서 여자가 남자 바가지를 긁어? 니네 엄마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애비도 없이 섬에서 엄마랑 둘이서만 크니까 위아래도 없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너 우리 경석이랑 살면서 돈 한 푼 번 적이 있어? 여기서 기생해가지고 사는 주제에 말이 많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기생이요? 그리고 제가 돈을 안 버는 건가요? 애 때문에 못 버는 거지. 어머님이 들어오라면서요. 제가 이 집에서 하는 일은 뭐 공짜예요? 어머님 시중 들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이거 다 그럼 돈으로 쳐주시던가요. 사람은 공짜로 부리고 싶으면서 꼴은 보기 싫고 그래서 기생한다는 표현을 써요? 말 바로 하세요. 저 그렇게 바보 아니니까. 그리고 저번부터 자꾸 저희 엄마 거론하시는데요. 경석이야말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너무 오냐오냐 키우신 것 같네요. 어머, 나 뒷목 잡고 쓰러진다. 어디서 저렇게 빠락빠락. 서경석, 너 여자 보는 눈이 무슨 땅바닥에 달렸냐? 너 죄송하다고 못해? 우리 엄마가 널 받아줬는데 네가 감히 엄마한테 대적을 해? 너 우리 엄마 쓰러지면 가만 안 둬? 남편은 저의 편이 아니어서 정말 외로웠답니다. 하루에도 12번 엄마가 계신 곳으로 내려가고 싶었지만 저를 믿고 서울로 보내준 엄마, 그리고 아이까지 낳고 이제 제 가정을 꾸렸지만 1년도 못 살고 내려가기엔 엄마에게 정말 죄송했어요. 평생을 저 하나만 바라보고 섬에서 굴만 캐던 엄마였거든요. 그런 엄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답니다. 아유, 잘 지내지? 얼굴 너무 보고 싶어. 우리 별아도 얼마나 컸는지 너무 궁금하고 너 조리해주러 잠깐 서울 갔을 때 빼고는 엄마가 간 적이 없잖아.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힘들 거고 엄마가 시간 내서 한번 갈게. 에이, 힘들게. 엄마가 그래도 돈도 붙여주고 그래서 별아 옷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그러고 있어. 고마워. 서서방이 잘해주지?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그때 보니까 너 엄청 위하는 것 같던데. 너도 잘해야 해.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해드리고. 아들이랑 둘이만 살아서 아마 지금 손녀 보는 게 참 즐거우실 거다. 어른한테 잘하는 게 최고야. 엄마는 내가 앤가? 알아서 잘하지. 엄마, 나 전화 들어온다. 끊어야겠어. 나중에 내가 또 전화할게. 들어가세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만 들으면 눈물이 줄체할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시집살이는 혹독했고 저 역시 바보는 아니었기에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할 말은 다 하고 살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아닌 것 같다는 마음에서 외로움이 물밀듯 밀려오는 날엔 어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1년에 2번 정도 친정엄마를 뵌 것 말고는 정신없이 살았어요. 아이가 돌이 지나자마자 어린이집에 보냈고 전 그 길로 중소기업 경리로 취직을 했답니다. 그나마 취직을 좀 하니 숨통이 트였고 아이에게 내가 해주고 싶은 것을 해줄 수 있다는 행복감이 정말 컸어요. 하지만 남편은 졸업을 했음에도 취직을 하지 않고 싸돌아 다니기만 하면서 돈만 쓰고 다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을 시어머니는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겼어요. 당신도 이제 뭘 하나 해야지. 지금 졸업하고 뭐 하는 거야?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기대면서 살래? 별 하나 커가는데. 너 돈 번다고 유세 떠냐? 막말로 네가 이 집에 사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넌 원룸행이야. 꼴랑 200 버는 돈으로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나 무시하지 마라. 나 그래도 크게 될 놈이니까. 남자는 한 방 모르냐? 한방 타령하다 골로 가. 우리 동기들은 다 취업하고 정신없이 사는 것 같던데. 넌 뭐하니? 애 아빠라는 게 한심하다 정말. 뭐? 한심? 이게 진짜 말 막하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정이 안 붙는 거야. 너야말로 연애할 때 걔가 맞나 싶어. 네가 날 이렇게 만든 거지. 맨날 무시하고 구박하고 사람이 도끼가 안 차고 배겨? 하여튼 취직 자리 빨리 알아봐. 이게 듣자 하니까 지금 우리 아들을 막 가르치네. 겨우 고졸 주제에 대졸을 가르쳐? 네가 뭔데 취직하라 말아야? 막말로 우리 아들이 너네 모녀를 왜 책임져야 하는데? 니네가 우리 아들 발목 잡아놓고 지금 그게 할 말이냐? 니네 모녀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지금쯤 대기업 들어가서 한 자리 떡하니 차지했을 거라고. 근데 지금 어디서 큰 소리야? 어머님, 엿듣지 좀 마세요, 제발. 그리고 대기업은 뭐 아무나 들어가나요? 경석 씨 학점 모르시나 봐요? 과거에 제 자신 머리끄덩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어머님이 자꾸 싸고 도시니까 저러는 모양인가 본데 그게 경석 씨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건 알고 계세요? 어머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경석 씨를 망치는 꼴이라고요. 잘 새겨 들으세요. 답답했던 어머님과 남편이었지만 제가 계속해서 참았던 것은 그래도 연애할 때 물심양면 저를 챙겨줬던 모습과 임신했을 때 절 따뜻하게 대해줬던 면모를 알았기에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은 맞춰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젠간 맞춰지리란 생각도 있었고요. 하지만 모든 것은 제 착각이었는데 어느 날 제 학교 후배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언니, 그거 알아? 지훈이랑 경석 오빠랑 만나고 있대. 언니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해. 아니, 지들이 언니를 다 아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래? 지훈이가 당당하게 경석 오빠랑 팔짱 끼고 다니는 거 본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아, 고마워. 말해주기 쉽지 않았을 텐데. 이 일은 일단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 고맙다, 정말. 남편은 그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남편은 뻔뻔하게 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막말을 시전하였고 역시나 시어머니가 합세해서 절 정신병자로 취급하였답니다. 정말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아니, 네 남편 의심하는 거냐? 이거 의부증이잖아. 너 정신병원 좀 가봐야겠다. 아니, 취업하려고 후배 만나서 자소서 쓴 거 가지고 지금 네가 그렇게 의심할 때야? 막말로 젊은 청년들이 좀 팔짱도 끼고 거닐 수도 있는 거지. 뭐 대단한 거라고. 팔짱이요? 캠퍼스에서 연인처럼 손잡고 팔짱 끼고 허리 두르고 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그것도 유부남인데? 당신 말해봐. 아, 진짜 아니라니까. 그리고 진짜 자소서 물어보려고 자주 만난 것 뿐이라고. 넌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의심하냐? 너 그거 병이야. 네가 어린 나이에 애 낳고 뭐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본데? 정신까지 나가면 곤란해. 증거를 들이미라고 대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저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게 되었고, 그 전화를 받고 그 길로 전 경찰서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 왜... 아니, 그리고 지은이 넌 여기 왜 있는 거니? 둘이 아무 사이 아니라며. 얼른 해명해. 아, 와이프시죠? 참나. 지정 싸움 좀 했나 보더라고요. 여기 여자 남자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왜 바람피냐고 추궁하니까 다짜고짜 남편 되시는 분이 거의 기절할 정도로 주먹을 날렸다고 하던데, 본인들이 뭘 얼마나 당당하다고. 그 사람 지금 정신 잃고 병원에 있어요. 그 집 부모님들이 고소했나 본데 합의 안 되면 남편분 구속이에요. 일단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남편은 외도가 맞았고, 외도했던 여자의 진짜 남자친구와 실랑이를 하다가 그 남자친구에게 입원할 정도로 무력을 가했다고 했어요. 당장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고 하면서 말이죠. 정말 앞날이 아득했고, 외도는 그 와중에 제 안중에 없었습니다. 그저 이 사태를 어떻게 할까 싶은 마음이 들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것 또한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우리 아들이 널 어린 나이에 만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코가 깨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지도 못하다가 집 마누라보다 잘난 여자 만나가지고 잠깐 실수한 거야. 우리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널 만나지만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를 만났겠어? 얼마나 어린 나이에 너한테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랬겠니? 아유, 속상해. 아유, 어쩜 좋아. 이것도 제 잘못인가요? 전 그냥 어머님한테 존재 자체가 잘못이죠? 지금 저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 사람이 누군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네가 별아 데리고 가서 좀 빌어라. 애 아빠라고 하면서 합의 좀 해달라고 해봐. 애까지 딸렸는데 한 번은 용서해 주겠지. 그러니까 네가 가서 눈물술 좀 하고 애 데리고 가서 불쌍하게 보이란 말이야. 별아를 이런데 이용하라는 거예요? 어머님도 진짜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제가 왜 그래야 하죠? 그 사람 벌 받으라고 하세요. 이 나쁜 것. 너 네 남편한테 그러고 싶니? 그래도 너의 하나뿐인 남편인데 내가 말했지? 이 모든 게 네가 화근이라니까? 제발 그만! 정신 차리고 현실을 직시해요. 누가 잘못인가? 지금 내가 문제예요? 나사 빠진 어머님 아들이 잘못이지. 제 말에 입을 꾹 다무는 시어머니였고, 이쯤 되니 친정엄마가 무척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보고 이렇게 살라고 키워주신 게 아닐 텐데 그저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그날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친정엄마에게 전화가 왔고 전 울면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얘기를 해주었답니다. 친정엄마는 역시나 저를 많이도 토닥여 주셨고 그 길로 저를 만나러 서울에 오셨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시댁이라고 그래도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고 섬에서 굴캐는 울엄마가 시댁이 오시면서 직접 만든 굴젓까지 들고 찾아오셨죠. 전 현관에서 엄마를 안고 꺼이꺼이 울어댔지만 시어머니는 뒤에서 코를 막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아유, 냄새. 너 니네 엄마한테 말씀 안 드렸니? 저 굴 제일 싫어해요. 저런 저급한 음식을 누가 먹는다고? 어머님, 굴 좋아하시면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마, 미안해. 일단 여기 들어와서 앉아요. 차 좀 내올게. 바로 봉지를 받아 그대로 변기통에 쏟아버린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에 전 소리를 질렀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모든 걸 보기만 하시고, 그대로 말없이 변기통에서 시어머니가 버린 굴봉지를 꺼내 뜯어 보이자,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려 절절 매었어요. 사돈이 이걸 어떻게? 아니,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저랑 차 마시면서 대화 좀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아유, 어서 오세요. 저랑 할 얘기가 없으신 줄 알았는데 참 웃기고 비겁하네요. 이게 뭔 줄은 아나 보죠? 너 당장 이혼해라. 안 봐도 훤해. 네가 그동안 어떤 핍박을 견뎌왔을지. 바보같이 여기서 왜 이러고 지냈어? 애 아빠 자격도 없고 애를 위해서도 이건 아니야. 아니, 이혼할 땐 하더라도 그건 주시고 하세요. 어차피 우리 아들 주려고 가지고 온 거 아니신가요? 그럼 줘야죠. 그랬는데 마음이 바뀌었네요. 어차피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게 사람 마음인데 제가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아요. 가자. 아니, 사돈, 그건 주고 가라니깐요. 지금 저 농락합니까? 제 잘못 인정할 테니 여기 앉아서 좀 천천히 대화를 해봐요. 엄마는 말씀이 끝나고 바로 저의 손을 잡아 끌며 집을 나오셨고, 전 아이와 함께 엄마를 따라 향했습니다. 변기통에서 엄마가 꺼낸 것은 사실 남편의 합의서였어요.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엄마는 며칠 전 동네 친구에게 본인 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이 났고, 짜 맞춰보니 동네 친구분의 아들의 이야기가 제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언니 생각해서 해주는 거야. 언니 딸이 무슨 죄야? 언니 딸도 피해자인데. 그래도 애 아빠라고 하니 내가 우리 아들 설득해서 써준 거니까 언니 딸 보고 진짜 잘 살라고 해. 에휴, 어디 그런 놈팡이 같은 놈을 만났어 그래? 고마워. 내가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아직 어린 나이들이잖아. 내가 이번에 서울 가서 한마디 해야지 안 되겠어. 그래, 언니가 가서 한마디 해. 아주 친정이 먼 데 있다고 언니 딸을 그렇게 무시하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지. 어디 바람을 피워? 그 여자랑 남자의 멱을 따야 하는데 내가 언니 봐서 참는 거야. 우리 아들도 한 번만 기회를 주는 거래. 그리하여 엄마는 사이를 생각하여 동네 친구분께 제발 합의를 해달라고 빌다시피 하셨고, 제 남편을 용서할 순 없었지만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여 합의서를 써준 친구분과 아들이었죠. 그걸 들고 엄마는 한 걸음에 서울로 달려오셨는데, 시어머니가 엄마를 보자마자 그렇게 홀대하니 엄마는 더 이상 이런 곳에 저와 제 딸을 둘 수가 없다며 모든 걸 뿌리치고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왜 합의서를 줘야 하냐며 엄마의 마음은 돌아서 버리고 말았어요. 인자할 땐 한없이 인자한 분이시지만 엄마는 한 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면 못 해낼 게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엄마에게 밉보인 시어머니는 발을 동동 굴렀답니다. 엄마, 미안해. 이런 걸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혼자 힘으로 섬에서 나 서울로 보냈던 거 생각하니까 차마 용기가 안 났어. 이혼은 흠도 아니야. 저런 집에서 너 그렇게 살라고 키워준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혼하고 새 출발해. 저런 것들은 정신을 차려봐야 돼. 지들이 뭐 대단하다고 내 딸을 홀대하고 바람 피우고 근데도 정신을 못 차려? 절대 용서 불가야. 엄마한테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졌어. 이런 꼴 보여서 미안해. 그리고 앞으로 잘 살도록 할게. 너 어리잖아. 충분해. 그리고 별아랑 이제 엄마가 네 옆에 있으니까 뭔들 못 해낼까 생각하면서 앞으로 잘 살아보자. 엄마는 저의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많이도 다독여 주셨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어머니는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엄마 제가 가 있는 섬으로 와서 합의서를 다시 돌려달라고 애원하며 빌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제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고, 그럼에도 끝까지 비는 구차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돈 한마디면 지금 일이 다 해결되는 판국에 너무 아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별아의 비인데 애 아빠가 교도소 가야 하는 꼴을 봐야 하겠냐고요. 그러면 사돈이 기분이 좀 나아지시겠어요? 예, 네가 뭐라고 말 좀 해봐라. 이제 어차피 남이 될 건데 교도소를 가든 말든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니 지팔자 지가 꼰 거죠. 애초에 착실하게 일하면서 가정을 돌볼 생각을 해야지. 정신 못 차리고 후배랑 바람나서 취직도 안 하고 저리 돌아다니는 가장이 어딨나요? 별아한테는 아빠 없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그리고 주제에 맞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뭐 그리 잘난 아들이라고 그렇게 두둔하며 키우더니 결국은 옥살이하게 생긴 게 어떠세요? 딱 잘 어울리는 말년이겠네요. 제발 마음 돌려줘라. 내가 미쳤었어. 따끔하게 애비를 혼냈어야 했는데 어리고 그러니까 그냥 언젠가 정신을 차리겠지 한 거야. 내 마음도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렴. 사돈, 제발 보라고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정신 차리게 할게요. 정신은 당신도 차려야지. 아들이 뭘 보고 배웠겠나요? 안 봐도 비디오야. 그 엄마의 그 아들. 돌아가세요. 마음 안 변합니다. 엄마는 그렇게 시어머니를 문전박대를 했어요. 저희 집에서 쫓겨난 뒤 피해자 부모님에게 찾아가 거기서도 빌다시피 했지만 이미 저희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아주머니였기에 그곳에선 소금 한 소쿠리를 맞으며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딜 찾아와? 다 들었어. 내가 우리 옆집 언니랑 언니 동생 하는 그런 자매 같은 사이인데 감히 우리 언니 딸 눈에서 눈물 내고 지금 여길 뻔뻔하게 찾아와? 그리고 그렇게 섬에 산다고 무시해놓고 이러고 싶어요? 당장 돌아가. 부도덕한 일을 저질러 놓고 애를 왜 입원시켜? 절대 선처랑 합의 없으니 그냥 벌 달게 받아요. 그리고 다신 찾아오지 마요. 애초에 합의서는 절대 안 해주려고 했어. 그 언니 보고 내가 해준 거구만. 참나, 굴 캔다고 무시나 해대고 오히려 난 속 시원해. 어머머, 이게 뭐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소금을 뿌립니까? 아유, 눈 따가워. 너무하시네요. 제발 우리 아들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는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남편을 위해 발벗고 합의를 위해 나섰지만 결국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이혼 소장과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상간녀의 남자친구를 입원시킨 죄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외도의 증거가 되어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저에게 친권 양육권 그리고 위자료까지 모두 주어야 했어요. 물론 상간녀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의 재판을 이어나가게 되었으며 결국 상해죄로 3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살게 되었답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아나무인 주먹을 휘두르다 인생 골로 가게 된 남편이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모든 판결이 이루어지니 마음이 정말 편안했고, 전 위자료로 받은 금액으로 회사 옆에 작은 투룸을 얻어 딸과의 생활을 이어갔어요. 둘이었지만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이제 여기 오는 건 마지막일 거야. 어린 나이에 널 만나서 내가 미쳤다 싶지만 그래도 소중한 별아가 있으니 원망 안 할게. 거기서 제발 갱생하고 나와라. 벌 다 받고 나와도 나랑 별아 절대 찾지 마. 알겠니? 아니 사랑 그 상간녀한테 찾아갈 거지만. 미안했다. 내가 미쳤지. 앞뒤 분간 못하고. 별아, 잘 키워줘. 내가 이런 말 하는 건 우습겠지만 그래도 미안해서 그래. 양육비나 보내. 너 형 다 살고 나와서 양육비 밀리면 바로 소송 들어갈 줄 알아. 난 이제 별아 때문이라도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거든. 들어가 있는 동안 니네 엄마가 양육비는 꼬박 준다고 했으니 그건 믿을 건데 너 나와서는 네가 보내야 할 거야. 전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의 교도소 면회를 마쳤고 이 모든 사태를 한 방에 해결해준 엄마에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사실 당장이라도 이혼시키고 싶었지만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 제 남편이어서 눈물의 애원 끝에 합의서를 받아준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인들 복을 본인들이 찼으니 엄마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놈이 그런 놈인 거 알았으면 진작에 이혼시키는 건데 엄마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저 잘 살기만을 바랬으니 엄마도 잘못한 거지. 그저 돈 벌기에 급급해서 너한테 너무 무관심했어. 이제 네 뒤엔 엄마가 있으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엄마가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잖아. 난 지금도 충분해. 이제 내가 엄마한테 효도할 거니까 기대하셔요. 전 섬에 계시는 엄마에게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드렸으니 이젠 더 잘 살아야겠다 싶어 회사를 다니며 야간 대학교에 편입했답니다. 그리고 졸업까지 하고 더 큰 회사로 이직했는데 결혼 후 꺾였던 제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시금 찾아가니 이런 행복 또한 없더라고요. 가끔 예전 학교 후배들이나 동기들을 만나면 지금 남편은 대리운전을 하면서 지낸다고 합니다. 정가가 있으니 회사에 들어가기도 힘들 뿐더러 양육비는 보내야 하니 대리운전을 하는 것이죠. 아니, 형. 여기서 대리해요? 와, 그렇게 폼생폼사로 사는 경석이 형이 여기서 대리를 뛰다니? 와, 별일이네요. 그렇게 됐다. 넌 차 좋은 거 타고 다닌다. 아주 인생 폈는데? 일단 운전할게. 얼른 타세요, 손님. 아유, 그러니까 형도 좋은 대학 나왔으면 그냥 그 머리로 취직을 하시지. 왜 엄한데 눈을 팔아가지고. 참, 그렇네요. 대리운전을 하다 만난 후배 말론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했고 가끔 제 안부를 물으며 그리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코웃음이 쳐지면서 어이가 없었는데 상간녀와는 애초에 구속이 될 시점부터 바로 헤어져서 모든 것에 버림받은 꼴이 되고만 남편이더라고요. 인과응보라고 생각하니 별로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전 이제 딸과 엄마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부터 더 앞날을 위해 자기 개발을 하려고 해요. 철없던 시절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제 인생, 많은 분들의 격려 부탁드려요. 저 역시 이 글을 듣고 계시는 분들의 앞날이 탄탄대로이기를 소망하며 글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결혼 생활한 지 3년 차가 되었고 남편이 원치 않아 아이는 아직 없지만 부부 사이에 별다른 문제 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시부모님도 워낙 좋으신 분들이셔서 저를 잘 챙겨주셨고 3년 동안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이 신경 쓰일 정도로 평소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저를 대하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변화된 모습들을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느꼈던 제일 큰 감정은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제가 혹시 실수라도 한 게 있냐며 남편한테 최근에 받았던 상처들에 대해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을 진지하게 듣던 남편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봤을 때 당신이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우리 식구가 달라진 모습이 있었다면 내가 먼저 느끼고 있었겠지.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이라도 있었어? 나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면 어떡해?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3년 차야. 서로 어느 정도 익숙해질 수 있는 시기이고 전보다는 감정 표현에 대해 충분히 무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사소한 거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아? 맨날 얼굴 볼 때마다 웃는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 사람마다 감정 기복이 다른데 당신 얼굴 볼 때마다 항상 웃으면서 대해줄 수는 없는 거라고. 그래도 우리 가족만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가족도 없을걸? 내가 평소에 이런 말 한 적 있었어? 나 그렇게 예민한 성격도 아니고 사소한 감정 기복 정도로 느끼고 있었던 거 아니야. 최근 들어 갑자기 다들 나한테 신경질적으로 대하고 있잖아. 어느 정도까지는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 그런데 오늘 일은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다들 나를 완전 무시했잖아. 내가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고 인상만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어. 특히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있으면 말해달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대꾸도 안 하셨어. 그런데 어머님 뒤에 있던 아가씨가 뭐라고 그랬어? 조용히 좀 하자면서 사람 귀찮게 한다고 나한테 대놓고 짜증을 냈잖아. 거기에다가 당신이 한술 더 떠서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눈치 없이 앞으로 결혼 생활 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 함께 살아갈 세월이 막막하다고 나에게 막말을 퍼붓지 않았어? 나는 최근 들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내 딴에는 밝게 웃으면서 지내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결국 서운함 뿐이잖아. 당신이 노력한 건 알겠는데 방금 얘기했잖아. 사람마다 그날의 기분이 다 다른데 당신이 밝게 다가온다고 억지로라도 웃어야 한다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뭐? 내가 이기적이라고? 맨날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오래간만에 얼굴 봤으면 그래도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게 최소한의 배려 아닌가? 나는 뭐 괜히 당신 집에 가서 잘하지도 못하는 애교 부리고 분위기 풀려고 노력한 줄 알아? 그럼 나까지 똑같이 했으면 좋겠어? 나한테 말 한마디 걸어도 툴툴거리면서 신경질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냐고. 아무리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고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힘들게 모였으면 좋게 마무리 짓고 헤어지는 게 낫지. 계속 그렇게 얼굴 붉히고 있으면 다음번에 다시 만났을 때 좋은 감정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겠어? 오히려 더 악화만 되지. 어떤 일 때문에 힘든 건지 설명도 안 해주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같이 인상 쓰면서 관계 유지하라는 거야?
결혼 초부터 그랬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3년 동안 잘 지내왔었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나갔었어. 그런데 이번에 느끼는 내 감정은 평소와 너무 다르다고. 이런 오해 점점 쌓이지 않게 하려면 당신이 설명을 해줘.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나한테 말은 해줄 수 있잖아. 어머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당신부터 시작해서 가족 전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잖아. 아, 이럴 거면 모이지를 말던가. 너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 네가 불편하게 생각하면 어떠한 일이든 전부 다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건데? 남편은 되려 저에게 짜증부터 냈어요. 갑자기 변해버린 시댁 식구 전체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이런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고 저와 함께 사는 삶이 지긋지긋하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남편까지 저에 대한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못해서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많이 답답했었고 이런 관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 몰라 화병이 걸릴 것 같았어요. 밖으로 뛰쳐나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잠 한숨 못 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날이 되어서도 돌아오지 않았고 수십 번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도 않았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잠 한숨 못 잔 상태에서 남편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하려 했는데 이미 병원에 있다는 문자가 날라왔어요. 직업이 정형외과 의사인 남편은 그날 병원에 있었다며 저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답답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고 난 이후 남편이 아내로서 저를 배려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고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결국 그 끝은 이혼인데 서로에 대한 감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풀어내야 할 것 같아 그날 저는 회사 일을 마치고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같이 갈 수 있는 건데? 저번에 나랑 같이 가기로 했었잖아.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거야? 왜? 와이프 때문에 그래? 일단 우리 일부터 처리하는 게 우선이지. 아빠가 일단 얼굴 좀 보고 싶다고 잠깐 들리라고 했어. 너도 알겠지만 우리 아빠가 병원장이잖아. 너를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한가한 사람들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갈등하면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어. 최대한 빨리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가 않네. 집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해. 일단 우리 일부터 처리하도록 하자.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면 되는 거지.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고 각자 상황이 다른 건데 충분히 이해해 줄 거야. 우리 더 지체하지 말자. 우리 아빠한테 미리 말해둘 테니까 퇴근하면 바로 출발하기로 하는 거다. 이번에는 확고하게 결정 내려줬으면 좋겠어. 병원에 발을 들이려 했는데 주차장 입구 비상계단에서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동문 여자의사가 남편과 함께 은밀한 대화를 주고받는 걸 듣게 되었고 둘이 나누는 대화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이미 상대 집안의 인사까지 드리러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온몸이 떨려왔고 퇴근 후 같이 움직이겠다는 남편의 한마디에 그동안 왜 저를 차갑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자리를 서둘러 피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제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을 해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추궁한다 해도 변명을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밖엔 안 되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빠져나왔고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뒤 남편은 같이 일하는 여의사의 차에 올라타 어디론가 향했고 그 뒤를 따라 미행하니 대학병원에 도착을 했어요.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병원장이라는 말을 좀 전에 들었었는데 병원 앞에 차를 멈추자 누군가 밖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 여자의 아버지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남편을 소개해주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더니 병원으로 들어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서로 만나는 장면들을 전부 증거물로 확보해 놓았지만 그 모습만 보고선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확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깊게 파고 들어야만 했었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 때를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왜 시댁 식구들이 저를 대할 때 무뚝뚝하고 말도 함부로 했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지만 남편은 능력 있는 의사이고 거기에다가 같이 일하던 동문 여의사도 의사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서 나눈 정이 결국 사랑으로 이어지면서 시댁 식구들도 저보단 의사 며느리를 드리는 게 훨씬 이득일 것 같아 저를 내치기 위해 차갑게 대하려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럽게 변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먼저 집으로 돌아온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에게 남겨진 감정은 남편을 향한 사랑에서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힘든 척 연기하는 남편이 너무 가식적으로 보였고 저에게 밥은 챙겨 먹었냐며 신경 써주는 척 툭 뱉는 한마디에 따뜻한 감정이 섞여 나오는 게 아닌 차가운 말투로 상처받은 제 마음에 연속적으로 비수를 꽂았습니다. 평소보다 많이 늦은 남편한테 어디를 다녀왔길래 왜 이렇게 늦은 거냐며 물어봤는데 남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알기나 해? 저녁 11시야. 7시면 병원 일 마치고 집으로 곧장 들어오던 사람이 지금까지 밖에서 뭐하고 있었어? 내 문자도 읽었잖아. 아,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았어. 나중에 내가 다 설명할게. 지금은 때가 아니라서 좀 더 기다려줘. 나도 지금 머릿속이 상당히 복잡하거든. 그렇겠지. 엄청 복잡할 거야. 몸뚱이는 하나인데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데? 너는 내가 기다려줄 거라고 생각해? 나 오늘 환자도 많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일단 내 마음부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설명을 해주지. 당신 변명 듣고 싶지도 않아. 어차피 나랑 이혼하자는 말일 텐데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네가 왜 갑자기 나를 다른 모습으로 대했는지 충분히 알았거든. 나도 너에 대한 감정이 더는 남아있지 않아. 이혼 준비 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전부 보상받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설마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냐? 요즘에 그냥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그런 건데 너한테 좀 소홀했다고 바람 피웠다는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꺼낼 수가 있어? 나도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어. 네가 아무리 철저하게 숨긴다 해도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이제 제발 좀 솔직해지는 게 어때? 남편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면서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두 눈 뜨고 코 베었는데 본인은 바람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며 되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이미 제가 모든 걸 다 목격했는데도 끝까지 오리발인 남편한테 너무 큰 실망과 배신감에 그날 하루 종일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 제대로 된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 주고 사람을 시켜 남편의 하루를 감시했어요. 어떤 생활을 하는지 모든 걸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부부싸움이 있었을 때 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말해서 그런지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딱히 눈에 띌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었고 조금도 의심될 만한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했어요. 저보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제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제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 남편 방에 녹음기를 설치해뒀어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각 방을 쓰게 돼서 방 안에 혼자 있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했죠. 그렇게 매일 아침 남편이 출근하면 남편 방에서 녹음기 꺼내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며칠간 남편 방의 녹음기를 확인하던 순간 제가 자고 있던 시간에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둘의 관계는 상당히 진지한 관계까지 흘러간 상태였어요. 해외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건 좀 너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나도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당연히 해외가 더 살기는 좋겠지. 하지만 여기 있나 해외로 가나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 나도 아버님이 조급해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고 싶을 뿐이야.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잖아. 집사람이 우리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갑자기 해외로 간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나는 최대한 좋게 정리하고 싶어. 이런 식으로 상처 주고 떠나보내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고 침착하게 행동하자. 뭐? 아버님이 내일 얼굴 보고 싶어 한다고? 뭐 또 같은 말 반복일 텐데 잔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뭐든 서두르면 체하게 되어 있어. 알았어. 내일 병원에서 다시 얘기하자.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끊어낸 뒤에 해외로 이주할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고 제가 자고 있을 때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이미 저에게는 어떠한 감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 배려랍시고 지저분하게 헤어지는 게 아닌 서로 최대한 좋게 끝내고 싶다는 말로 마무리를 지었지만 본인은 바람 피울 거 다 펴놓고 이미 상간녀 집안에 인사까지 드렸으면서 본인이 마음이 넓은 것 마냥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를 더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본인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처럼 말을 하는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미 남편은 저와 헤어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은 함께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과거에 저에게 잘했어도
바람은 절대로 용서해 줄 수 없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저희 부부관계는 여기까지 하는 게 옳은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거실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거실로 천천히 걸어오던 남편은 제가 올려놓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는 이혼 서류와 함께 남편 방에서 녹음된 음성과 대학병원에까지 쫓아가 미행했던 사진들까지 전부 다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지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순순히 이혼을 해주겠다며 위자료는 주겠지만 바람 피운 건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결국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뭐?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증거물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끝까지 발뺌하는 거야? 같이 일하는 동료 의사인 그 여자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그런 거야? 그 정도는 감안하고 바람핀 거 아니었어? 나는 당신이랑 그 여자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둘이 도망가려고 해외 거주지까지 알아봤으면서 왜 계속 거짓말인데? 당신이 단면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오해할 만한 요소들이 있지만 나는 정말 결백해. 하지만 지금 내 상황을 설명해 주고 싶지는 않아. 그러니 우리 그냥 여기서 조용히 끝내는 걸로 하자. 어차피 너도 나에 대한 감정이 떠나가 버린 상태잖아. 나는 네가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하늘에 걸고 맹세하는데 절대 바람 아니고 그 사람은 조언을 해준 것뿐이야. 우리가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내가 당신한테 실망시켜준 적 없잖아. 우리 둘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왔다고. 그만큼 나는 당신에게 진심이었지 가벼운 마음으로 만나서 장난으로 결혼한 거 아니야.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바람은 절대 아니야. 하지만 우리 관계는 어쩔 수 없이 정리해야 돼. 사람은 살다 보면 말 못할 일들도 있는 거야. 너와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풀리지 않는 답답함에 많이 힘들겠지만 오히려 모르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 좋게 해결하자. 당신이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만 흥분하고 정리하자고. 참네. 도대체 말 못할 그 상황이라는 게 뭔데? 오해라면 풀면 되잖아. 당신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내 손으로 이혼 서류를 내밀게 만들었으면 당신한테 잘못이 있는 건데 이대로 오해만 쌓이게 만들어 놓고 바람은 아니고 말 못할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해야 한다는 말을 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데? 당신과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나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지 알아? 제발 속 시원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당신 혹시 애 생겼니? 그래서 그런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일단 나 3일간 미국 학회 좀 참석해야 될 것 같아. 나한테 정말 중요한 일이라 일단 다녀오고 나서 우리 관계 다시 얘기하도록 하자고.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많이 힘든 상태야. 당신한테 그러한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만들었을지는 몰랐어.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니까 내 머릿속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때, 당신한테 말할 준비가 됐을 때 그때 전부 다 얘기할게.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줘.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혼 서류를 내밀고 그동안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보여줬을 때 당황하면서 말까지 더듬을 줄 알았는데 저를 보며 침착하게 행동하면서 본인은 절대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고 되려 저에게 믿어달라는 말로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진지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이미 상처를 여러 번 받았던 저로서는 신뢰가 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3일간 미국 학회에 참석해야 된다는 말에도 신빙성이 떨어져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었어요. 남편은 이혼 서류와 증거물들을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건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고 증거물을 보여줬을 때 아니라고 발뺌하면서 저를 더 이상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격해진 감정으로 안 좋은 말을 주고받다가 결국 서로에게 물리적인 행동까지 저지를 줄 알았는데 남편이 너무 침착하게 행동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그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이 남편은 아침 일찍 캐리어에 짐을 싸고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도 정말 멍청해 보였어요. 남편의 행동을 믿고 싶지 않은데 함부로 대할 수도 없었고 결국 등을 돌린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뒤를 돌며 저에게 다녀오겠다는 한마디를 꺼냈어요. 항상 출근 전에 저에게 3년 동안 빼먹지 않고 했던 말인데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나가 버렸고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그 시간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는데 4일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어떠한 연락도 없어서 집에 언제 올 거냐는 문자를 남겼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이런 상황을 시댁 식구들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저도 전부터 안 좋은 감정과 상처를 받았던 터라 더는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뭔가 느낌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떠나기 전에 저에게 분명 다녀와서 좋게 해결하겠다고 하던 남편이 말도 없이 잠적했을 일도 없고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전화도 안 받는 시댁에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어떠한 인기척도 느끼지 못했어요. 시댁 앞에서 저 혼자 발만 구르고 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집안에 불도 꺼져 있고 어떤 움직임조차 느껴지지 않아 허탕만 치고 소득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은 지 한 달이 지났고 2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바람은 아니라고 해놓고 남편 병원을 찾아가니 같이 일하던 동료 여의사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둘이 떠나버린 것 같은 느낌을 버릴 수가 없었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에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제가 겪고 있던 상황에 대해 전부 다 설명했고 그렇게 남편의 행적을 찾기 위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사라진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담당 경찰은 남편 이름인 조성욱 씨가 해외로 떠난 건 아닌 것 같다면서 최근 날짜의 출국자 명단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는 좀 더 진행을 해야겠지만 아직 국내에 있다는 말에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분노한 저는 다시 한번 시댁으로 달려갔고 집안을 때려 부숴서라도 시댁에 쳐들어갈 생각으로 시댁 앞에 도착했는데 그동안 연락도 없이 모습을 감췄던 시댁 집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부 다 알아야 했던 저는 사정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며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도대체 다들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데 왜 저만 따돌리는 건데요? 3달 동안 연락 한 통 없이 잠적했잖아요. 그이는 3일간 미국 학교 떠난다고 짐 싸서 나가더니 연락도 안 돼서 경찰에 실종 신고해보니까 출국자 명단에는 그이 이름이 없다고 했어요. 다들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에휴, 나도 그동안 정말 답답했다. 그런데 이게 너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도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니? 지금 우리 성욱이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다. 검사 받고 있는데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지금까지 끌고 있었던 거야. 내 아들이 근위 영양증이라고 희귀질병을 앓고 있었다는데 너는 모르고 있었니? 갑자기 손이 떨리고 걷는 것도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던데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나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믿고 싶지 않다만 3달 전부터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다른 환자들보다 증상이 좀 더 심한 것 같더구나. 내 아들이 너한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동안 말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었어. 이 병이 근육을 지방으로 변하게 만드는데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방면으로 도움을 받아보려 했지만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 해외에서는 치료 방법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란다. 점점 할 수 있는 일들이 적어지게 될 테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될 텐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증상 악화가 생각보다 빨라서 남들보다 평균 수명이 짧다더구나. 우리 가족들도 갑자기 이런 상황이 닥쳐서 정신적인 충격이 엄청났었는데 성욱이는 너부터 걱정하더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젊은 나이인 네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병간호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었어. 그러다 보니 숨기는 일들이 많았고 말 못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 표정도 안 좋았는데 네가 내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로 오해를 했었다며? 그래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너한테 전부 털어놓는 거다. 어미인 내 마음은 어떻겠니? 의사 생활도 접어야 되고 몇 년 후에는 평생 병원에만 입원해 있어야 하는데 내가 맨정신으로 너를 태할 수 있었겠어? 지금 성욱이는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고 일단 근위영양증 증세가 악화되는 걸 조금이라도 더디게 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다. 둘 사이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지. 100% 유전이 된다더라.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을 듣게 되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시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와 마주하게 된 남편은 많이 놀란 듯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네요. 남편은 의사로서 자신이 걸린 병이 완치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무것도 해결되는 건 없었고 30대인 제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아 본인이 앓고 있는 병에 대해 말하지 못한 거였어요. 저에게 짐이 되기 싫었다며 다른 좋은 남자 만나 새로운 시작을 하길 원했었는데 3일간 병원에서 치료만 받고 이혼 도장 찍으려다가 갑자기 다리에 이상이 생겨 힘이 풀리면서 계단을 굴러 골절상을 입었다며 온몸에 근육이 빠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 연락을 하지 못했다고 그동안 속 시원하게 말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저에게 미안해했어요. 3달 전보다 확실히 몸 상태는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같은 병원에 있던 동료 여자 의사는 치료에 필요한 약물을 가지고 들어왔고, 최대한 여러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증상을 억제시키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었다면서 의사로서 해결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괴로워하고 있었네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저 또한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길 원합니다. 한 번뿐인 남은 제 인생이 불행한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고 있어요. 앞으로 더욱더 힘들어질 테고 온몸에 근육이 다 빠지게 되면 제가 체력적으로 버티지 못할 거라면서 그 전에 좋은 남자 만나 새 출발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이지만 저는 그동안 남편의 마음을 몰라준 거에 대해 너무 미안해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다리가 골절이 돼서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데 그 모습을 보게 된 부모님께선 제 인생이 간호만하다가 다른 남자 만날 시기도 놓치고 끝날까봐 이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부모님과 저와 언성을 높였어요. 오로지 제 결정이고 남편 옆을 지켜주고 싶은데 남편이 어제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하더군요. 이혼해 달라고요. 자기 옆에서 제가 고생하는 걸 보고 싶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 싶다며 소원이라고 합니다. 남편 곁에 있고 싶다는데도 거절하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짐이 되기 싫다는데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보고도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하는 건 사람이 할 짓이 못 될 것 같거든요. 남편은 자기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다고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저를 떼어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주는 게 서로를 위한 길이 아닌 건가요?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아 너무 힘드네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만이 없었지만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눈칫밥을 먹어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진심을 다해 시부모님께 다가가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도 막내 며느리면 이쁘게 봐주실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 했는데 시부모님은 항상 거리를 두셨고 많은 것들이 첫째 며느리인 형님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에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을 저에게 준 게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다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렇게 참고 또 참아왔던 저는 결국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보통은 명절날이 되면 시모가 음식의 대부분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자부심이 있으셔서 시모가 직접 만들길 원하시고 저는 대부분 재료를 손질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명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누워 계셨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와 농장에서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 하루에 많은 음식을 전부 만들 수는 없었고 이틀에 걸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알지 못하는 형님 내외는 명절 마지막 날에 오셔서는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명절상을 내가는 순간 의사 형님의 한마디에 너무 서러워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온 건 아니지? 어머님께서 동서가 이틀 밤 새가며 명절 음식 준비했다던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나 모르겠네. 그동안 어머님 뒤에서 몇 년간 눈으로만 봤어도 꽤 익혔을 건데 음식들이 전부 다 애들 소꿉장난 한 것처럼 너무 볼품없게 만들었다. 내가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을 생각에 왔는데 동서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밥맛이 떨어져서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지 않네. 보기엔 이래도 맛은 거의 비슷해요. 어머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만든 거라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구이도 괜찮다고 했는걸요?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보면 안다고. 이럴 때 동서가 본데 없이 잘한 티를 내는 거야.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대충 꺼내서 먹는 것처럼 내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서방님이 먹었을 때 괜찮았으니까 나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먹어라. 동서가 보면 은근히 사람 속을 긁어버린다니까. 이런 기분으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일단 쓰레기 음식 전부 다 치워버려. 여보, 차에 우리 엄마가 싸준 음식들 있잖아. 그것 좀 가져와줘. 차라리 그거에 저녁을 먹는 게 훨씬 낫겠네.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일단 쓰레기 음식이요? 본데 없이 자랐으니까 음식도 형편없다는 건가요? 제가 이틀간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방금 한 말은 오히려 형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내 앞에서 불만 있다고 토를 단 거야? 그래도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는데 완전 개념까지 밥 말아먹었네. 서방님, 지금 동서가 하는 얘기 들었죠? 이게 지금 손윗 사람들 대하는 예의인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일수록 행동이나 말투에 거침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이제부터 하던 대로 해. 아주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동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수님, 그래도 쓰레기 음식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쓰레기라뇨. 그럼 이 사람도 쓰레기라는 건가요? 본데 없이 자란 티 낸다고요? 그럼 형수님은 배운 게 많으셔서 그런 저급한 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손 아랫사람이고 잘난 게 없다 해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방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방금 봤어? 나한테 쓰레기래. 동서가 서방님 성격까지 물들게 해버렸나 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놓고 있네. 아버님, 저희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식의 대우받자고 먼 길을 힘들게 온 거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서방님이랑 동서가 둘이서 쌍으로 저를 아주 물먹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먹으려고 배 쫄쫄 굶어가며 힘들게 왔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무슨 말을 하던 대드는 건 잘못된 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몸살 때문에 알아 누우셔서 힘들게 음식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시부도 제가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 지켜보고 계셨으면서 형님을 두둔하시는 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모임 때마다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되는 모습을 계속 볼 때마다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남편은 아무도 먹지 말라며 제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포장을 하더니 차에 실었어요. 그리곤 앞으로 형님네와 잘 지내시라며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듯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빨리 안 돌아와? 내 허락도 없이 음식을 전부 다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니? 엄마, 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고생해서 만든 음식 전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차피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 먹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형수님은 손이 없어요? 알아서 직접 해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요. 저희 얼굴 보려면 형이랑 형수님이 진심으로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저도 더는 먼저 얼굴 뵈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인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가고 대충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아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금 걔 때문에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내세울 것 없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게 감수해야 될 부분일 것을 얼마나 큰 상처를 줬다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남편은 시모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희를 반겨주셨던 부모님께선 많이 당황하셨는지 남편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당연히 표정은 안 좋아지셨지만 부모님께선 제가 만든 음식들로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런 모습들이 정상인데 형님네와 시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 오히려 더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를 친정에 와서 위로받았고 그날 이후 시댁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적 불안함을 얘기하자 걱정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친정집에서 지낼 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에서 지낸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부모님께서도 싫어하실걸? 이미 허락 받았는데? 당신이랑 같이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얘기 끝났어. 아무래도 우리 집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장인어른 집에서 지내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겠소? 여기 있어봤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저번 명절 때 그 난리를 치고 나왔으니 분명 전화 한 통 없어서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안 봐도 눈에 환하잖아. 당신한테서 눈물 쏙 빼놓으실 텐데 나도 그런 모습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다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니까 당분간 장인어른 댁에서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하셨어. 이참에 뭐
대릴 사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미 계획을 전부 세운 상태였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별탈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들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저에게는 사치였는지 시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가슴의 두근거림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신 표정을 보이셨지만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릴 사이가 웬 말입니까?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속만 끓고 있었다고요. 며느리가 저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을 얼굴 보고 살았던 가족들과도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데 고작 몇 년밖에 안 된 며느리와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면 일이 커진다는 거 모르세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서로 더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부딪히고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드셨는지 오히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릴 사이요? 왜 한서방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결정했는지 아세요? 사돈분들께서 얼마나 제 딸을 못 살게 괴롭히셨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나요? 한서방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평생을 대릴 사이로 살겠다는데 저희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돈분들이 제 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애들이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점점 더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게 전부 다 저희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솔직히 친딸도 아니고 입양하셨으면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행동하시는 게 더 웃긴 거 아세요? 내 아들은 어디를 내놔도 빠질 거 하나 없는데 지금 며느리를 봐봐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손톱만큼 받는 회사에 다니면서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닌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입양이 된 건데 저희가 며느리로 살갑게 대해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사돈댁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난 것도 아니니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입양아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사고 한 번 친 적 없고 바르게 자라왔었어요. 입양이 문제가 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비록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한서방이 얘기했던 대로 입이 상당히 거치시네요. 제자리로 돌려놓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제 딸에게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애들이 좋아서 살림을 차린 건데 왜 뒤에서 온갖 참견을 다 하시려는 건가요?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하세요. 배 아파 낳았다고 해서 전부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들 속에서 한서방이 바르게 자란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두 번 다시 사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는 오늘 한서방이랑 외식하기로 했으니 그만 살펴가세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모와 엄마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게 되자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아빠와 시부가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고
점점 더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적 보육원에 있던 저를 저희 부모님께서 입양을 해 주셨고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입양하였다는 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어떤 부모의 자식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다며 꽤 오랜 시간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강한 설득력 끝에 결국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입양하라고 해서 삐뚤어지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남들이 느끼는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정작 저희 부모님과 저는 누가 봐도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편도 부러워했고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선 남편도 벽을 두지 않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마찰을 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양가 집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이 오고 갔고 퇴근한 남편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펼쳐진 일이라 남편과 저도 당황스러워 양가 부모님을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이 시모에게 뺨을 허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의 분위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릴 사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사는 게 행복해서 선택한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해주고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받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이제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셨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사는 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엄마 손 떨리는 거 안 보여?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가족 간의 인연을 전부 끊어내겠다고? 그럼 너는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시는 형이랑 형수님만 끼고 사세요. 솔직히 저희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가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는데 저희가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눈에서 더 이상 눈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장모님, 저희 오늘 외식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만 상대하시고 나가시죠. 이런 쓸데없는 감정 싸움 몸에도 안 좋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면서 남편과 몸싸움이 시작됐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아빠 보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쳤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아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바닥에 먼저 닿게 되면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남편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응급센터로 실려가 도움을 받게 되었고 뇌출혈이 의심이 된다며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너무 두려워 오열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의사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 수술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안 좋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동서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눈치껏 행동했으면 동서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때 이후로 고집을 부리고 시부모님을 안 찾아뵀으니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으면 이런 사건은 터지지 않았겠지. 내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낸다는 거야. 머리는 장식이야?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머리가 있는 건데 정말 한심하다. 동서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건 전부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지? 이게 왜 제 탓이죠?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차별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나요? 저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시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를 저렇게 만든 시부모님은 정작 갑자기 자취를 감추셨다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는 형님의 잘못도 포함된 거 아시죠? 명절 때 힘들게 음식했는데 쓰레기라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만약 저희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시면 형님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님과 저는 수술실 앞에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고, 감정이 점점 격해지자 형님은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물불 안 가리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님을 강하게 밀쳤고, 그렇게 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엄마와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는데, 저를 끝까지 잡으려던 형님이 난리를 치다가 제 목에 있던 회사 출입증을 끊어놓게 되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출입증 카드를 바라본 형님은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밟았는데, 출입증 카드가 깨지는 순간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깨진 회사 출입증 카드를 보며 속이 후련하다는 듯 제 카드를 주워 들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 카드에 끼어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저에게 입술을 떨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진의 출처를 물어보길래 제가 왜 그런 걸 알려줘야 하냐고 물어보자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대묻길래 보육원에서 입양되기 전에 받았던 사진이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형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더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지갑을 꺼내 들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고 그걸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사진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지금 동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본인께 맞는다면 동서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어렸을 적에 해외로 입양이 보내졌었어. 너보다 내가 먼저 입양이 되었었지. 그때 원장님께서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사진을 미리 찍어 두셨는데 입양을 떠날 때 간직하고 있으라며 한 장을 주시더라고. 나는 해외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육원에서 저와 언니가 찍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방금 전까지 머리채 잡고 서로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는데 피를 나눈 언니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
제 위로 3살인 언니가 해외 입양이 돼서 저와 작별하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난 만큼 잊고 살았었는데 저에게 남겨진 사진 한 장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언제나 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었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출입증에 사진이 꼽혀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왔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당장의 감정 상태 때문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언니를 앞에 두고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쉽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랐을 뿐더러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입양아일 거라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께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셨는지 수술실로 달려오셨고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오열을 하시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법적인 처벌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시부모님께 설명을 했고 그 말을 전해 듣게 된 시부모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경악을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상태로 아빠의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나온 아빠는 다행히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 때문인지 시부모님께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병원비만 요구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병원비를 전부 다 처리해 주신 다음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길 원하셨지만 제가 더 이상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형님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도가 바뀐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결혼 이후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니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침묵을 지키며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던 보육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었었어. 내가 알아낸 건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닌 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셔서 보육원에 보내진 거래. 그러니 친부모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말자.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봤자 언니의 본성은 내가 동서였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 아니야? 나한테만 잘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3년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천대뿐이었어. 언니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왔었겠지? 좋은 집안에 입양이 돼서 좋은 직업에 언니가 부유한 상태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잘하겠다고 해봤자 이미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 큰데?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관계에서 결국 새해가 바뀌어 버렸네요. 친언니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남기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2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앞으로 친딸처럼 대해주겠다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네요. 아빠가 무사히 수술받고 회복 중이시지만 저희 가족과 남편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현재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의사라고 온갖 차별을 주었던 형님이 보육원에 버려졌던 제 친언니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야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앞이 캄캄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